24일부터 이틀 동안 당대표 후보 등록 시작을 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더 시급한 과제들에 집중하겠다.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상하셨나요? 그렇죠. 지지세가 이제 약한 거죠. 뭐 더 시급한 과제가 뭐 있습니까? 지금 이게 있을 게 없잖아요. 그냥 지지세가 약한 거다. 지지가 안 되고 당선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특히 그 최상병 특검법 찬성하겠다. 이때부터 지지도는 급락한 거예요. 우리 보수 자유우파 국민들 중에 최상병 특검법을 찬성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국민 전체적으로는 그게 높을지 모르지만 따라서 이제 그때 이미 뭐 저는 접은 게 아닌가. 워낙에 지지를 보고 도저히 안 될 것들이니까 포기한 거고 시급한 과제는 이제 그냥 명분이죠. 저는 안철수 의원이 스스로가 뭐 이거를 안 나가는 불출마 결정을 했다라기보다는 정리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리된 거다? 네. 왜냐면 2년 전에 대선이 열리던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일화를 할 때 국민통합 정부를 함께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대국민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인수위원장 자리 한 번 주고 나머지들은 아무것도 지금 뭐 국정을 협의하거나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출마를 하면서 시급한 과제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안철수 의원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건 의대 증원 문제나 아니면 뭐 연금 문제나 뭐 이런 걸 것 같은데 그건 당대표가 돼서 여당의 당대표가 되면 훨씬 더 세게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시급한 일에 그냥 매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일정 부분의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스스로가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불출마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것이 하나의 시그널이 돼서 여당에서 어떤 후보들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여당 의원들과 뭐 또다시 그동안에 보여줬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식의 우려가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하나를 보면 뉴스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14일에서 15일 18살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호도를 물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 응답자 가운데 59%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꼽았고 나경원 의원이 10%, 안철수 의원이 7%, 유승민 전 의원이 6%, 윤상현, 김재섭 의원이 각 1%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요즘 나오는 말이 어대한이잖아요.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한동훈 대세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로 종합해보면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이제 당심이 80%, 그다음에 민심 20% 해도요. 당원이 이제 거의 100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민심하고 당심이 수렴해요. 결국 이제 일치할 겁니다. 지금 아무리 이제 그 친윤 후보들이 그 단일화를 해도 예를 들어 이제 나경원 단일화했다. 그러면 이게 한동훈하고 1대1로 붙어도요.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 뭐 어떻게 친윤이 어떻게 하는데 또 친윤이 많이 분화가 돼 있어요. 이철규 의원 이쪽 친윤, 그다음에 배현전이나 박정원 의원께 또 이철규 의원하고 각을 엄청나게 세우고 있습니다. 네. 친윤 자체가 많이 분화가 돼 있고 제가 이제 친윤 의원들 만나보면 이번에 그냥 중립, 이번에 이게 깊이 관여하고 싶지도 않다. 중립 기업 아무런 받았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는 이게 아무 이해관계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지방선거는 한참 뒤고 이해관계가 공천권이 달린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제 그냥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게 중립 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점에서 이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누가 꺾기에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어렵다. 특히 나경원도 이미 이번 세 번째잖아요. 완전히 뭐 김재섭이나 젊은 사람이 갑자기 바람이 확 불면 어떻게 해볼지 몰라도 옛날 분으로 오가족의 한동훈을 꺾기에는 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옛날 분이다. 너무 새롭진 않다. 한동훈 위원장보다 더 오래된 분들이 나와서 이게 바람이 이렇게 어렵다고. 저는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는데 과거에도 보면 나경원 의원이 가장 높았잖아요. 지지율이 가장 높았는데 3%대에 있었던 김기현 의원이 갑자기 김장연대를 막 꾸리면서 3%의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그때 막 연판장 같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서 지금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거품 지지율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릴 수 있다라고 누군가 뒤에서는 전략을 짜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잖아요. 몽둥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여전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손발이 맞지 않는 당대표 이거를 용인할 수 있을 거냐? 저는 용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인이 결국에는 나서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엔 다른 사람들이 결국 모양새를 잘 만들어서 본인과 손발이 맞는 당대표를 세우지 못하면 나중에 가서 또다시 쫓아내는 그림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꽤 부담일 거예요. 저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 눈치 안 보고 만드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건 이 과정에서 손쉽게 자신과 손발이 맞는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실제로 이제 뭐 나온다 만다 아직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실제로 나오게 되면 엄청난 윤풍과의 싸움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언급한 여론조사는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어대안에 대한 견제론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아까도 이철규 의원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철규 의원이 어제 이제 어대안에 대해서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다.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한다. 선거 결과 뚜껑 열어봐야 한다. 이런 얘기로 상당히 견제를 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의 의미는 뭘까요? 아마 이제 모든 선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다 이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그렇지만 이제 여론에서 워낙 차이가 나잖아요.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59대 10%입니다. 5배, 6배 차이 나요. 이게 뭐 이거야 길고 짧은 거는 안 돼봐도 이게 워낙 차이 날 때는 눈으로 대충 봐도 알잖아요. 대볼 필요도 없다. 눈대중으로 그렇죠. 나온다. 지금 이게 6배 견적이. 아닙니까? 6배. 여론조사가 아마 이제 그 이철규 의원은 이제 그 아마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친윤 의원은 맞아요. 제가 보기에 찐윤이라 할 정도로. 찐유는 맞다. 그래서 이제 그 어차피 이게 한동훈 위원장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이미 그 대통령실은요 이제 그 이번에 개입 안 합니다. 개입 안 하고 이게 한동훈 대표가 돼도 용인할 수 있다. 그 정도도 이게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게 대통령실이 무리하게 개입해서 막을 수도 없고 막아봤자 이게 더 파국만 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수용해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가 되면서 대통령실도 이게 한동훈 위원장과 어떻게 관계를 앞으로 잘 가져갈지 이걸 지금 고민하지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총선 앞두고 왔을 때는 대통령이 사실상의 신호를 받고 당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은 건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라는 정도의 아주 낮은 수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엄청나게 느껴가지고 눈밭에 가서 대통령한테 가서 90도 폴더 인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만약에 나오게 되면 기자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이 명품백 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해병대원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당이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 구체적으로 이제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남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혀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실과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써야지만 이번 당대표를 제대로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대통령실 자체가 민심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당을 일단 민심 안으로 넣어놓고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다시 견인해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정부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이 뭐 90도 폴더 인사 이번에는 안 하고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가지고 민심에 부합하는 여당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을 거냐. 저는 지금 현직 의원들도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 선언할 만한 의원들도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론의 이 상황은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영남 의원들이 대통령 눈치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떤 이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이번엔 당대표는 무조건 한동훈이야라고 해서 자기가 한동훈 옆에 설 사람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 과정에서 지금 아까 거품 지지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거품 지지율이 꺼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나온다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나경원 의원이 어대안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꼭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만 있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출마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어제 저한테도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 보면 출마 쪽에 마음을 굳힌 거는 출마하세요. 같아요. 전화하셨나요? 예, 근데 저는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워낙 친하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처음에 이준석 바람에 한번 고배를 마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기현 그때는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이게 의원들이 막 전폭적으로 연판장 돌리면서 김기현 대표를 밀은 거죠. 억지로. 그래서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끝까지
지지한 사람은 방송에 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 불출마하고 그 다음날 제가 2명 둘이 식사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아닙니다. 이번에 넣어봤자 이게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지금 의대 한인 떠나서 이미 그 한동훈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이미 세대 자체가요. 자꾸 이게 젊어지는 물이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잖아요. 그처럼 이제 나경원 의원은 더 한동훈보다 정치 경험이 오래된 더 어떻게 보면 이게 올드한 이런 이미지잖아요. 이게 다시 흘러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너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조언 드린 적도 있고 뭐 저는 나오기는 나와도 뒤집기는 힘들 겁니다. 뒤집기는 힘들 것 같다. 나경원 의원 역시 나오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이 결국 요구될 텐데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지난번에도 결국에는 연판장에도 그렇고 자기가 무릎을 잘 꿇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결국 어떤 시그널이 오면 이분은 말을 잘 들을 뿐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국민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딱 나오지 말라니까 바로 안 나와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지율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돼가지고 불편해지는 것보다는 나경원 의원이 되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좀 더 컨트롤하기 쉽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은 불쾌하겠죠. 그렇지만 본인의 캐릭터가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본인도 입장을 명확하게 정하기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여당의 당대표를 하기에는 지금 상태가 너무 엄혹하다. 국민의 민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생도 굉장히 어려운데 자신과 신념을 정확하게 내세워가지고 국정을 리드해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럼 결국 야당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고 대통령실에 치이고 야당에 치이고 그러다가 결국 정치적인 전반의 어떤 이 생명마저도 굉장히 위태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는 보면 이제 친윤계가 대항마를 찾고 있고 그리고 이게 구도 자체를 친윤 비윤 이런 게 아니라 친한 비한 이런 구도로 가져가고 있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친윤계라는 게 이제 구심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분화가 됐다니까요. 아까처럼 친윤계 내에서도 또 친윤이고, 그 배현진이나 이쪽도 이게 친윤인데 서로 이게 으르렁거리면서 이게 사이가 안 좋잖아요. 친윤이 이미 여러 갈래 분화가 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이게 친윤이라는 그룹이 움직여서 견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친윤 중에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또 이게 넘어가 있는 사람도 꽤 있는 거예요. 뭐 저는 지금 물론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보수 일각에서 상당히 요즘은 옛날보다 비판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진중권 교수나 김경률 회계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너무 주위에 조언하는 약간 좌파 쪽으로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그 대세를 끊기에는 그게 친윤이라는 하나의 조직된 그게 약하다. 누가 이게 이철규 의원이 뭐 힘이 있습니까? 혼자서 이게 친윤이 결집이 안 되잖아요. 그 외에는 없어요. 제가 만나본 국회의원들 엄청 많이 만나보면 관심이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본인들이 원래 현역 의원은 또 캠프 못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누구 하나를 결사적으로 밀어야 될 꼭 한동훈을 막아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게 한동훈 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막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뭐 저는 조직적으로 진윤이 움직여서 한동훈을 견제하기 불가능하다 봐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 얘기하는 건 한동훈 위원장이 어차피 당권이 문제가 아니라 대권으로 가는 가도에서 생각하면 윤 대통령과의 사이가 윤 대통령이 감수할 만할까라는 의문을 이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대권 가도로 생각했을 때 결국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지 않으면 자기 정치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아마 이제 일부 뭐 김경률 회계사나 진중권 교수들은 그런 조언을 윤 대통령에게 차별화만이 한 위원장이 살 길이다 이렇게 조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대부분 지금 이제 그 보수 자유파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게 한 30%는 전 된다 봅니다. 지지하는 분 중에 한 7, 80%가 한동훈을 또 지지하는 거예요. 그 지지층이 겹치는 거예요. 따라서 한 위원장이 반윤의 깃발이나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과 차별화 이래 가면요.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부터 반대합니다. 제가 윤 대통령 강력하게 지지하고 한 위원장 저는 비판 안 하잖아요. 이런 분이 80%예요. 따라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순간 예를 들어 한동훈 위원장이 뭐 최상배 특검을 찬성한다.
또 이렇게 김건희 특검을 찬성한다 이러면 이게 바로 끝장입니다. 자유우파 쪽에서 이게 바로 그냥 지지율이 폭락할 겁니다. 그걸 한의원장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당이나 이제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가 자유우파 진영만을 바라보면서 국정 운영을 해서 되겠는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국민 전체를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의 내로남불 이런 거 엄청나게 지적을 하면서 법치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어쨌든 미래 세대의 어떤 미래를 새롭게 열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본인들이 했던 방식으로 했는데 왜 민심이 이렇게 떠나갔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작년에 치러졌던 강서 보궐선거 때도 자신들이 오답노트까지 나왔는데 그 오답노트를 찢어버렸고 이번에 총선 때도 결국 오답노트가 다시 제출이 됐는데도 그걸 다시 찢어버리면서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라고 하는 그 말의 어떤 대표성으로 보자면 결국엔 민심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부정하려는 투로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자들이 지금 나눠서 사실은 좀 미묘하게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어떤 길도 지금 미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정부를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고 물가, 유가, 환율 지금 계속해서 뭐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능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결국에는 뭐 민주당도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긴 해야 되지만 정부가 제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부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마저도 다시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못하고 대통령 밑으로 끌려 들어간다? 상상하기 어려운 미래가 다시 펼쳐질 것 같습니다.